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LNF가 테슬라와 3조짜리 수주 계약을 발표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수주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LNF는 테슬라향으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었던 업체인데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하는 구조였지 테슬라로 직접 납품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를 양산을 해서 테슬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배터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선두에는 테슬라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OEM 업체들은 사실 가능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기술 장벽도 높고 이미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배터리 양산을 위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과 시간이 또 들어가야 한다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걸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테슬라를 제외를 한다면 현재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곳은 폭스바겐이랑 포드 정도가 되겠습니다. 포드는 이미 JV 형태로 미국에서 주요 셀메이커들과 합작해서 공장을 세팅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의 전수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 수주권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 자체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이번에 미국 내에서 100기가와트 수준의 자체 생산을 발표를 했고 LNF는 이에 2024년부터 약 2년간 3.8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LNF 구지 공장에서 양극재를 생산해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물량은 전부 NCMA, 비율로는 9반반이라고 하죠. 하이니켈로 구성된 양극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조금 더 뜯어보면 총 규모는 3조 8,347억 규모로 달러 기준으로는 29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이니켈 양극재 기준으로 약 7만 톤 수준의 규모고 연간 3만 톤에서 4만 톤 정도의 공급을 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입니다. 7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용량으로는 50기가와트 시간 넘는 수준인데 전기차 약 70만 대에서 80만 대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고 연간 30만 대 내지는 40만 대에 해당하는 양극재를 공급하게 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테슬라 생산량 중에서 LNF가 담당하게 될 비중이 얼마나 커지냐 하는 부분입니다. 올 초에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전망 컨퍼런스 콜에서 연간 200만 대 수준의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만 대 정도를 자체 생산한 셀을 기반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지금의 테슬라 생산 캐파 수준에서 20% 정도를 LNF에서 양극재를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양 대규모 양극재 직접 납품을 LNF에서 처음으로 수주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인데요. 테슬라는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까지 계속해서 원가 절감을 이루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 목표치는 연간 2천만 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생산량이 200만 대 수준인데 향후 6년에서 7년 안에 10배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테슬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만 하더라도 앞으로 양극재를 직납받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특히나 소재나 배터리 조달에 있어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주력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자기들 제품 양산의 효율성을 맞추기 위해서 소재나 배터리 공급 비중을 높게 가져갔는데 양극재의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 생산을 위한 물량이라면 중국 업체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주행거리도 늘리고자 하는 니즈가 있고 이번에 출시를 준비 중인 모델2나 비교적 저가형 모델인 모델2와 같은 제품이 아니고는 성능을 보장해줘야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쪽 분야는 한국에 있는 양극재 업체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가져갈 거고 이로 인해서 누리는 생산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대비해서는 배터리 원가의 50% 이상을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수주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이니켈 양극재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LNF의 테슬라양 대규모 수주는 한국 양극재 기업들의 입지가 글로벌리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원래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주로 조달을 했으며 테슬라의 배터리 구성 물질 중에 비중을 한번 보시면 절반 정도를 LFP 배터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NCM의 형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LFP 배터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에 성능이 NCM 계열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고사양의 고가의 라인일수록 NCM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LNF가 테슬라로 직납하게 되는 양극재는 NCM 중에서도 하이니켈이면서 NCMA 구성을 띠는 제품입니다. 고가 라인에 탑재되는 양극재고 시장에서는 아마도 모델 Y로 공급되는 물량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LNF의 입장에서는 이번 수주가 상당히 의미가 큰데 이 기존의 LNF가 특히나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이 바로 단일 고객사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요 고객사로 있었고 생산량의 약 70% 정도를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공급을 하면서 매출을 올려주고 있었지만 올해 컨콜에서 앞으로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50% 수준까지 낮추고 SK온을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OEM 업체로 30%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목표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OEM이 지금 정황상 추정을 해봤을 때는 테슬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테슬라는 멕시코에 6.6조 규모로 신규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이트 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텍사스 공정의 2배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데 멕시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테슬라의 대량 생산 체제, 원가 절감을 위한 배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내재화하려는 전략이 국내에 있는 주요 업체들의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NF는 여의도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종목인데요. 이번에 테슬라양 양극재 수주 공시도 사실은 논바인딩한 계약이라고 하고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케미칼이 받지 않은 수주를 LNF에서 가져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공매도 비율을 보시면 코스닥 상장 주식 중에서는 거래 규모 기준으로는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LNF인데요. 다만 공매 비율은 2월 초와 비교하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5% 수준에서 지금은 3% 수준대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만큼 주가가 2월 대비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매도로 숏을 치고 있던 물량도 기관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숏커버링을 해서 공매도를 덜어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계속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왜 LNF만 양극재 피어 업체 대비해서 낮은 밸류를 인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로는 제 기준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 회사별로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 있고 또 캐파 증설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는 너무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는 낮은 밸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피어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따라 나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3월 3일에 개최되었던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시장에서 주목한 쪽은 건식 공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원가 절감에 가장 방점을 두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식 공정을 도입을 했을 때 습식 공정일 때보다는 공정 간소화를 이룰 수 있고 초기 충방전 효율이 보존됨에 따라서 에너지 밀도가 개선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원재료 비용도 20%가량은 절감이 된다고 하고요.
번식 전극 공정으로 배터리를 양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가 싱글월 CNT 같은 첨가 물질들이고, 이런 걸 잘 만들고 잘 배합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상장된 제이오나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관심 종목으로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들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추가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향후 배터리 기술 발전의 방향이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업로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